네, 그러면 6주차 2차 시강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지금 여기 리슨 함수가 메모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연결 설정이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메모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맥시멈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맥시멈을 잡는데 이것은 이제 그 OS의 버전, 그러니까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버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매크로를 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아시게 되겠으면 특정한 어떤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맥시멈을 잡아주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example로 클라이언트 1이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2가 있고 클라이언트 3개만 해볼게요. 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연결 요구하는 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커넥트라는 함수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함수 이름이. 그죠? 연결 설정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C1이 먼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C1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여기 서버 쪽에. 그죠? 그 다음에 C2가 만약에 연결 설정했으면 C2, C3 이런 식으로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accept라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 중에 이 listen 함수가 만든 버퍼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걸 하나 끄집어냅니다. 이게 C1이죠. 그죠? C1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이 listen 함수에서 만든 버퍼에서 C1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맨 앞에가 이제 C2가 되겠죠. 그죠? 이 C1을 이제 서비스 게시입니다. 서비스를 이제 게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연결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연결 수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결 수락이라는 것이 의미가 예, 3웨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고 3웨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뭐라고요? 리슨 함수만 만들어도 즉 accept 함수를 안 해도 3웨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돌아갑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커넥트 함수는 리슨 함수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었으면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 수락이라는 의미는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연결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의미의 연결 수락입니다. 말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연결 수락이란 말을 안 쓰고요. 서비스 개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개시란 말도 좀 보통 일반적인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죠?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의 accept입니다. 근데 이 accept 함수에서는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얘가 또 다른 클라이언트, 또 다른 소켓을 생성합니다. 우리는 소켓을 생성하는 함수는 요 소켓 함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accept 함수는요. 소켓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ccept라고 하는 그 함수가 하나의 그 뭐죠? listen 함수에서 만들어 놓은 메모리 버퍼에서 하나를 꺼내서 이 C1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하는데 이 C1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전용 소켓을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용 소켓을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는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우리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문지기, 게이트 소켓, 문지기 소켓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문지기 소켓으로 다 바인드도 하고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리슨도 하고 억셉트까지 다 뭐냐면 문지기 소켓으로 하는데 이제 연결이 수락이 되게 되면요. 이게 소켓이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전용 소켓이 그죠? 즉 하나 끄집어낸 C1 여기 같은 example은 C1이죠. C1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용 소켓을 만드는데 요 소켓이 전용 소켓이라고 했고 그냥 전소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소켓은 물론 이건 핸들 값입니다. ID 값이에요. 숫자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모로 했는데 그러면 리시브는 뭐겠어요? 수신이죠. 샌드는 뭐예요? 송신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서버는 수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서비스를 뭔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해야 되니까 무조건 수신을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고 난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수신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서비스를 얘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얘가 받겠죠. 이렇게 해서. 그죠? 리시브 하면서 받죠. 수신을 하죠. 수신을 할 때 바로 뭘 쓴다? 전용 소켓을 씁니다. 누가 만든 거? accept 함수가 방금 만든 거. 그래서 여기는 세모의 소켓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신이 되었으면 이제 서비스의 내용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되겠죠. 서비스의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클라이언트에 보내야겠죠. 송신 함수를 통해서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용 소켓인 세모, 그 accept가 만들었죠. 그죠? 이걸 사용해서 보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그죠? 그러면 C1 클라이언트 하나가 서비스를 쭉 할 때까지 그죠? 계속 수신하고 서비스를 수신하고 서비스 요구를 수신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를 송신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서비스를 뭐라고 했죠? 서비스를 에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은요, 뭐죠? 클라이언트가 야호 하면 야호라는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야호, 그죠? 그런 다음에 서비스는 어떻게 되죠? 송신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야호를 보내야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받겠죠. C1이, 그죠? 그러면 C1의 모니터에는 서버로부터 도착한 데이터인 야호가 그대로 찍힐 겁니다. 지가 보낸 거죠. 야호를 보낸 그대로입니다. 그죠? 요거를 계속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죠. 요게 바로 서버의 기본적인 에코 서버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클라이언트는 뭐 그렇지 않죠. 클라이언트는 한마디로 해서 연결 요구를 하고요. 연결이 끝났으면 분명히 얘는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 accept 함수를 통해서 얘가 수신 송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먼저 뭐죠? 얘는 연결을 요구해야 되니까 요구하는 입장에서 send를 먼저 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소켓이 여기는 지금 전용 소켓이라는 것이 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2를 내가 서비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네모난 전용 소켓이 또 새롭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하나당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이 accept 함수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있잖아요. 이 소켓을 다시 환원해야겠죠. 그죠? 다시 릴리즈를 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자, 이런 역할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연결이 요구가 연결이 설정이 되면은 send 함수를 통해서 서비스를 요구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에코 서비스니까 뭐 헬로우를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송신하게 되면 얘가 받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헬로우가 오게 되면 수신을 하고 화면에 출력하고 또 다시 뭐 이렇게 하는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보통 송신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에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부터 그죠? 키보드로 우리 채팅하듯이 그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인풋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 인풋 데이터를 어디다 보냅니까? 바로 인풋 데이터를 send 함수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헬로우면 헬로우, 야호면 야호죠, 그죠? 이런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서버를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자, 1번 소켓을 만든다. 물론 요 앞에 WSS 스타트업은 무조건 해야 되죠. 소켓을 만드는 방법, 이게 만드는데 이것은 문지기 어떻게 보면 대표 전화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회사의 대표 전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표 전화 가지고 다 모든 걸 통신을 하는데 다만 말이죠.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할 때는 전용 뭐라고 해야 되지? 전용 전화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전용 전화. 그죠? 대표 전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 전화 가지고 쓰는 건 뭐다? bind 그다음에 listen accept 가지고는 대표 전화를 쓰는 겁니다. 대표 전화를 써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건 뭐죠? 서버 자신이 사용할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거죠. 이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 번호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리슨 함수는 동시에 클라이언트 미안합니다.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연결 요구를 했었을 때, 이거를 쭉 버퍼에다가 쌓아놓겠다라는 어떤 의미의 메모리 버퍼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메모리 버퍼를 만들게 되면 연결 설정이 된다. 자동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이거는 이 listen 함수가 만든 버퍼에 그 처음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연결이 설정이 되어 있는 첫 번째 거를 꺼내서, 그죠? 꺼내가지고 서비스 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그러면 여기 아무도 클라이언트가 연결 설정을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연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 버퍼에는 비겠죠. 빈 버퍼잖아요. 그죠?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억셉트 함수는 꺼낼 데이터가 없죠. 그럼 여기는 함수가 블로킹 당하고 있습니다. 블로킹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함수가 리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멈춰서 있어요. 마치 서버가 죽은 것처럼 멈춰서 있습니다.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연결이 되면 그때서야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블로킹 모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소켓은 다 블로킹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비스 개시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수신이죠. 지금 방금 서비스 개시를 하려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지 수신을 기다리는 거죠. 이 수신도 마찬가지로요. 상대방이 데이터를 안 보내게 되면요. 보낼 때까지 어떻게 된다? 블로킹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리턴이 안 되니까 넥스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send 함수를 통해서 송신하고 뭐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리시버 함수하고 accept 함수는 블로킹 모드가 작동되므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니까 무한 루프를 일반적으로 돌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전용 소켓은 누가 만든다? 바로 accept 함수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얘가 전용 소켓을. 희한하게도 소켓이라는 함수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알아서 만듭니다. 이 만든 소켓은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커널 안에 리소스를 사용하고 이것에 대한 id 값을 이 accept 함수가 리턴하게 되니까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id 가지고 리시버하고 샌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쭉 이해는 했는데 이게 아직 우리 걸로 이제 가슴에 와닿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켓 함수는 배웠지만 바인드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리슨 함수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서부터는 서버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고요. 새 프로젝트하고 여기 빈 프로젝트 여기 있죠, 그죠? 썼던 거.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야 되니까 내 프로에 2020 여기다가 폴더 선택하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를 더 만들까? 2020에 여기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베이직 에코라고 하고요. 베이직 에코 하나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2020 밑에 베이직 에코를 또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TCP 서버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을 카피를 좀 해오겠습니다. 이게 get 여기서 카피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카피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카피해 본 다음에 여기 소스 파일에 추가로 새 항목으로 서버를 치겠습니다. 서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카피한 거를 그대로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게 뭐냐면은 WS 스타트업 놔두고요. 나머지 다 지우겠습니다. 어디까지 지우냐면은 클린업 바로 전까지 싹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디스플레이하고 에러 퀴즈를 우리가 다시 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카피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를 해볼까요? 이제 스타트가 됐죠.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1번이 뭐였었습니까? 소켓.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제 한영 토굴이 참 대표 전화 즉 문지기 소켓을 생성한다 이겁니다. 그죠?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그죠?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소켓이라는 함수죠. 그죠? 소켓이라는 함수입니다. 소켓 한 다음에 첫 번째 등이 여기 소켓을 딱 치니까 이 소켓 함수가 어떻습니까? 요 앞에 소켓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int AF가 뭡니까? 제일 먼 처음에 어드레스 패밀리죠. 그러면 우리 AF 언더바 inet 생각나죠? 타입은 뭐죠? 소 언더바 스트림 이거 우리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IP 프로토 언더바 TCP 하면 벌써 나오죠. 근데 얘가 소켓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소켓에 해당되는 핸들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걸 받겠습니다. 받는데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소켓 타입이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할까요? 게이트웨이 소켓, 문지기 소켓이니까 G 소켓이라고 할까요? 이거 또 그렇게 되네. 미안하다. G 속이라고 할게요, 그냥. G 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켓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ID 핸들 값을 G 속 SOCK까지 하자. SOCK까지. 그죠? 문지기 소켓, 게이트웨이 소켓, 그죠? 이렇게 대표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서버, 이게 안 됐구나. 그러니까, 또 안 되네. 서버 자신의 이거 한글로 칠게 그냥. IP 주소 및 포트 번호 지정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혹은 예약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포트 번호 8000번 쓰고 싶어 하고 얘기하고 쓸 수 있어? 쓸 수 있으면 나 그거 예약 좀 해줘. 내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때 바인드 함수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인드 함수인데 바인드 함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인드 함수를 보기 위해서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거는 이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MSDN 마이크로소프트.com EN을 하게 되면 그죠? 서치한 다음에 바인드 함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함수 봤더니 바인드 펑션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인드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소켓으로 너 바인드를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대표 전화, 그죠? 대표 전화가 문지기 소켓이잖아요. 문지기 소켓이잖아요. 그죠? 문지기 소켓의 핸들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뭐야? 소켓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G 속으로 되어 있었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어드레스는 뭐냐면 너가 원래 지정하고 싶은 쓰고 싶은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 지정해 이거를 어떻게 되죠? 바로
속 ADDR 타입의 포인터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의 구조체 써갖고 형변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뭐죠? 랭스인데 랭스는 바이트 타입인데 네임 파라메타에 의해서 지정된 네임 파라메타가 어딥니까? 네임 파라메타 요거죠. 결국은 이 속 ADDR 이 ADDR의 메모리 덩어리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리턴 밸류는 에러가 없으면 제로가 리턴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소켓 에러라는 것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인드 함수는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뭐예요? 어떤 소켓으로 바인드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문지기 소켓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문지기 소켓은 어디에 있습니까? G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뭐냐면, 너 IP 주소하고 포트번호 어떻게 쓸래? 하는데, 속 ADDR 타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지난번에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됐죠? 속 ADDR 타입의 구조체는 아무것도 없죠. 대표 구조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 ADDR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에를 채워야 돼요. addr.sin 언더바 family에는 af 언더바 inet 이거는 호스트 바이트 오더죠. 그 다음에 ddr.sin 언더바 포트에는 이건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니까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to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씌우시고 그죠? 8000번 씁시다. 8000번. 그 다음에 saddr.sin 언더바 addr .s 언더바 addr에다가 32bit짜리 IP 주소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지정해주는 그 매크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HTONL 저거죠.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사이즈는 롱입니다. in addr 언더바 n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너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네가 지정한 IP 주소를 내가 그대로 갖고 와서 쓸게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인 경우에는 IP 주소가 서버가 두 개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쓸 거야. 마음대로 지정해서 쓸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IP 주소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대표 IP를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꿔야 되니까 HTON 하고 사이즈는 롱이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IP 주소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8000번 포트 번호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포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터죠? 바로 이 메모리 덩어리의 포인터니까 포인터는 바로 sin 언더바 family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값.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속 addr 언더바 in 타입의 포인터잖아요. 그 주소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형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속 addr로 얘가 원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ame alien은 아까 뭐였죠? size of saddr 이렇게 하게 되면 SADR 이 메모리 덩어리의 바이트 사이즈가 여기에 사이즈 오브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에러가 성공하게 되면 0을 리턴하고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소켓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켓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인드가 안 됐다. 즉 내가 서버인 내가 사용해야 될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가 예약이 안 된 거죠. 이게 좀 사이즈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스톱워치를 눌렀는데 24분이나 됐네 벌써. 이런지.
예, 안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 이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bind 에라 한 다음에 에라 퀴즈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됐고, 자, 이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서버 자신의 IP 주소하고 포트번호 사용할 그죠? 서버 자신이 또 바꿔야 되네. 자신이 사용할 IP 주소하고 포트번호를 지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그쵸? 예, 두 번째 파라메타가, 첫 번째 파라메타는 어떤 소켓으로 너 바인드 할 거야? 대표 전화, 대표 문지기 소켓으로 바인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 두 번째는 뭐죠? 너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 있잖아. 네가 쓰고 싶은 거 지정해서 여기다가 포인터로 알려줘.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포인터로 알려달라는 얘기는 뭐죠? 그 메모리 덩어리에 첫 번째 예, 그 멤버 변수가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알려줘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SADDR을 속 ADDR 언더바인 이번 학기는 다 요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로 만들어 가지고 예, 안에를 다 채웠죠. 포트 번호 지정하고 IP 주소도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주소값을 즉 신 언더바 패밀리겠죠. 그죠? 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으로 주고 예, 여기다 속 ADDR 타입의 포인터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죠? 내가 있잖아. 이 주소 달려가서 몇 바이트 읽어야 되니? 몇 바이트 읽으면 됩니까? SADDR 사이즈만큼 읽으면 되겠죠? SADDR의 바이트 사이즈, 그죠? 바이트 사이즈는 size of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에러가 발생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포트 번호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8000번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넌 사용할 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소켓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인드 함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